네, 이번 주는 영상을 안 올리고 다른 업무를 보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관계로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토부는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으로 주택 마련, 대출 지원, 청약 개선 세 가지 측면에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출 지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출산 가구의 소득 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 줄 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상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출산 가구 금융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과 추가 출산 시에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해서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에 대해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 각각의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 요건이 좀 더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기존 소득 요건을 2배 정도 상향시켜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미혼 일반 가구 6천만 원, 신혼 가구 7천만 원 이하였던 소득 요건을 출산 가구에 한해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진짜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그럼 출산 가구의 정의, 즉 어떤 가구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이 혜택을 볼 수 있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환대출 가능 여부는 1주택 가구에 한해서 허용을 검토하고 있고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1주택 가구에 한해 대환도 가능해진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대출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주택 가액과 대출 한도도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주택 가액은 기존 6억 원 주택에서 9억 원 주택으로,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시키네요. 그런데 자산 요건은 기존 요건과 동일하게 5억 600만 원 이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 금리도 조금 더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1.6%에서 3.3%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에서 2.7%, 8,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7%에서 3.3%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적용도 5년 더 연장해 준다고 하고요.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른 말로 자녀 3명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디딤돌 금리가 2.45에서 3.3% 시중은행 주담대는 평균 4%대임을 감안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께는 이자 비용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려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전세 대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자금 대출도 소득 요건을 2배 이상 상향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버팀목 대출 요건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기존 미혼 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시켜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출 대상은 주택 구입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에는 대환 대출 허용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전세 대출은 신규 전세 가구의 대출과 현재 전세 거주 가구의 대환을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중은행 높은 금리를 이용 중이신 분들 중에서 출산 가구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도 조건을 살펴보면 보증금 기준으로 기존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에서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으로 1억 원 향상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억 원입니다. 대출 한도는 왜 안 늘려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산 요건도 기존 전세 대출과 동일한 3억 6,100만 원 이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에서 3% 특례 금리를 4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특례 대출 후에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한 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특례 금리는 4년 연장하여서 최장 12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주택 구입 대출과 동일하게 3명의 자녀를 추가 출산할 때까지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관련된 내용 말씀드려 봤는데요. 간단하게 표 하나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모두 1억 3천만 원 이하로 2배 정도 상향되고요.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5억 600만 원, 3억 6,100만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대상 주택은 구입자금 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보증금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 대출은 5억 원에서 1억 원 상향되는 반면 전세 대출은 기존 대출 한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유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8,5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1.6에서 2.7%, 2.7에서 3.3%를 적용하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7,500만 원 기준으로 1.1에서 2.3%, 2.3에서 3% 적용한다고 하네요. 자, 정리까지 끝났는데요. 그럼 해당 특례 대출은 언제 시행이 될까요? 네, 보도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과제별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된 내용은 2024년 1월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 지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빠르면 내년 2024년 1월부터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당 특례 대출은 올해 10월 추진 예정인 신혼부부 소득 여건 완화안은 별개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 때문에 신혼부부 소득 여건 완화가 안 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 분들께는 선택지가 더 늘어난 거라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8월 29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기금 대출 관련된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기금 대출 준비 중이신 분들은 매일매일 바뀌고 추가되는 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출 관련된 보도자료는 항상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